안녕하세요. 한국파이낸셜레듀 배승현입니다. 이제 변액보험 사용 설명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액보험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변액보험 상품은 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판매하기도 쉽지도 않고 관리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총 10시간짜리 변액보험 강좌를 2시간 또는 3시간씩 나눠서 몇 차례 진행을 하다 보면 마지막 시간에 꼭 뭘 하나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분이 가입하고 있는 변액보험 증권입니다. 지금 변액보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설계사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변액보험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설계사분께 변액보험을 가입한 고객의 변액보험은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이 변액보험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력을 갖추시면 큰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액보험을 어떻게 관리를 도와드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변액보험을 잘 옆에서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변액보험 관리. 변액보험 관리는 도대체 뭔가요? 변액보험 관리 이퀄 펀드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변액보험 관리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액보험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액보험 관리. 이게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뉘앙스죠? 자, 첫 번째,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액보험 관리는요, 변액보험 관리 이퀄 펀드 변경이 맞습니다. 뭐를 위해서? 수익률을 제고해서 고객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목적. 이게 바로 변액보험 관리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설계사 입장에서 변액보험 관리는 펀드 변경이 아닙니다. 뭘까요? 상품 안내입니다. 뭐를 위해서? 고객이 상품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고객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변액보험 관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라고 하는 거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변액보험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 교재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변액보험 판매자는 변액보험의 구조적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계약자 등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완전 판매를 도모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완전 판매를 도모하는 게 이게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펀드 변경을 잘 해드려야 되고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실 때 고객과의 만남부터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객의 기대와 설계사의 능력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액보험 상담을 할 때 과거에 제 고객분께 제가 언제 추가 납입을 얼마를 시켜드렸더니 그 금액이 지금 이렇게 얼마가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 설계사가 잘해서 그렇게 됐느냐? 아닙니다. 어쩌면 운이 굉장히 좋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운 좋게도 상승하는 시장에 그렇게 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매번 그렇게 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액보험 관리를 해 도와드릴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서 앞장서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로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땡땡의 누구누구입니다. 펀드 변경 안내드립니다. 무슨 펀드 몇 퍼센트, 무슨 펀드 몇 퍼센트, 무슨 펀드 몇 퍼센트 문자 보시는 즉시 위와 같이 펀드 변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뉘앙스의 문자를 보내고 관리를 해드리는 분이 계세요. 물론 실력이 엄청나게 탁월하셔서 그 결과가 매번 좋으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은 나중에 가서 고객님은 설계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상품도 아닌데 고객의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액보험 관리는 고객을 앞으로 내보내고 뒤에서 도와드리는 서포터의 역할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펀드 변경의 어떤 시점에 왔을 때 문자 보내는 것도요, 이런 뉘앙스로 보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여 이제 조금씩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늘려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고객님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에 동의하시면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의견과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개 문자 메시지 차이는요, 바랍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요. 후반에는요, 두 번째 문자 메시지는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동의하시면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의견을,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의 올바른 역할인 거죠. 만약에 고객의 자산을 이렇게 자신 있게 늘려줄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사실은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본인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변액보험 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설계사 분들께서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몇 가지 경제 지표를 참고를 해서 내가 펀드 변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보다 훨씬 잘 아는 어떤 업계 관계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또는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고 펀드 변경에 참조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몇 가지 경제 지표를 참조를 해서 내가 펀드 변경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수급, 채권, 환율, 금리, 선물 이런 것들을 다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게다가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미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22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미국의 FOMC 의사록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게다가 또 각종 원자재 시장, 미국 증시, 미국 국채 시장, 기술적 분석까지 다 하실 수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분석 결과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많은 것을 또 어디서 보나요? 다행스럽게도 키움증권에서 매달 리서치 칼렌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깨알같이 정리가 되어 있죠. 매일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11일인데요. 내일이 되면은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지, 기준금리를 얼마를 올릴지 이걸 또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리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핵심 기계수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영국에서는 경제성장률, 산업생산지수, 무역수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생산자 물가지수, 뭐 오펙 원유시장 보고서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챙겨보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경제 지표를 참고를 해서 펀드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경제학과 교수님이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학자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몇 가지 경제 지표를 잘 보다가 경제 지표가 이렇게 샥 바뀌면은 나는 펀드를 이렇게 바꿔야지.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지인 중에 굉장히 직급이 높거나 내 지인 중에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한번 도움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거는 코로나 직후에 연합신문에 난 신문 기사인데요. 1분기 결산을 해보니까 채권형 펀드는 선방을 했고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을 했다. 뭐 이런 신문 기사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채권형이 수익률을 방어하고 있지만 변액보험 총 자산은 올해 초와 비교해서 10조 원가량 증발했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해지보다는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험업계 관계자. 자, 이런 신문사에 이런 인터뷰를 할 정도라면은 일반적인 설계사분들은 아니시겠죠. 어느 정도 직급 이상에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한 사이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신문기사가 나온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 보험업계 관계자로부터 내가 이런 정보를 받아서 내가 연합신문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정보를 받으셨다면은 아마 여러분의 고객을 펀드를 채권형으로 이때 뒤늦게 바꿔주셨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고객분들께 어떤 말을 지금 듣고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유사하게 신문 기사를 보고 경제 기사를 열심히 보고 그걸 한번 따라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요 사이클에 언론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0일 날 2020년도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날 땡땡땡 증권사에서 코스피 2088선이 지지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88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리서치 센터장이나 자산운용사 CIO 뭐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코스피 저점은 2000에서 2050선이다. 그리고 바닥은 2050선으로 본다. 2010 전후가 저점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00선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모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최악 1700선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이때가 코스피가 1900선일 때고요. 1700은 여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지나서 모 증권사에서 코스피 최악 1100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때 이 신문 기사를 직접 봤는데요.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자마자 혼자서 웃었습니다. 이때 코스피 지수는 1834였는데 코스피 지수가 무려 11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IMF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고점 대비 절반이 떨어졌으니 이번에도 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게 과연 전문가가 할 소린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인터뷰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는 1457을 저점으로 찍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하루 반등했다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하루 올라온 그 다음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인이 자산운용사 CIO고요. 모 증권사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센터장, 뭐 지점장, 무슨 대표 이런 분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조언을 받으셔서 과연 어떤 이득이 있으셨을까요? 자, 증권사에서는요,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은 내년 증시를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각 증권사에 묻습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한 요 시점에 2020년도 11월에 각 증권사에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내년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요, 2553일 때 물었는데 고점은 2600일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작년에 주가는 최고점 3300을 찍었습니다. 그 어떤 증권사도 전혀 가깝게도 답을 맞추지 못하고요. 어떤 증권사는 2600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와 반대로 의사결정을 했었더라면 아마 큰 이득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론에 신문기사에 난 그런 내용을 보고 뒤늦게 펀드 변경에 적용을 해봐야 한 발 늦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펀드 변경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시행착오를 하고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 스마트머니를 좀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거는 고수익을 위해서 장세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큰 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큰 돈을 움직이는 어떤 거액 자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분들을 막 따라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서로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릴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스마트머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과연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시면은요, 증권사 펀드 유형별 설정액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증권사 펀드들의 설정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모펀드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까지 다 포함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펀드들 중에서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국내 채권형, 해외 채권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펀드로 구분을 해서 이거를 설정액을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증권사 펀드의 자금들이 국내로 흘러가고 있느냐, 해외로 흘러가고 있느냐, 또는 주식으로 가고 있느냐, 채권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보험사는 어떻게 볼 거냐? 당연히 생명보험 협회에서 제공을 하겠죠. 생명보험 협회에서는요, 변액보험 순자산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펀드들을 조회를 해보니까요, 100억 이상 되는 펀드들이 217개입니다. 그래서 15개 생보사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변액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펀드들이 총 몇 개냐면 약 1800개입니다. 1800개 중에서 순자산이 100억 이상이 되는 대형 펀드들만 고릅니다. 그랬더니 몇 개가 나오느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17개의 펀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217개의 펀드들을 이제 7개의 분류로 나눕니다. 국내,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이렇게 7가지 분류로 나눠서 이거를 합산해서 차트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증권사 펀드 같은 경우는 주로 단기 자금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로 보잖아요. 장기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매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위클리 트래킹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창에서 머니튜브 배승현 변액보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제 블로그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뭐 파워블로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 조금은 복잡하게 검색을 하셔야지만 제 블로그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면은요, 이런 게시글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립니다. 변액보험 관리를 위한 펀드 트렌드 해서 지금은 이제 10월달치를 올려드렸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증권사의 펀드 설정액인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2020년 중반부터는 펀드의 자금들이 주로 해외 주식형으로 지금 몰려서 지금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국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자금이 빠지는 거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를 코로나19 전후만 좀 크게 확대해서 제가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죠. 해외 주식형 펀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주식형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 유럽과 미국의 각종 지수들을 그래프 하나에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매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요, 각 지역의 주가들이 서로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지 아니면은 따로 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변액보험 순자산 현황인데요. 각 펀드들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죠. 물론 이거는 순자산액이다 보니까 자금에 들어가고 나간 뿐만 아니라 수익률에 의해서 자산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까지 사실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 펀드의 설정액처럼 그렇게 정확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중국 주식형도 계속, 아시아 주식형도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고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주식형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주가가 하락할 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최근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형 같은 경우는 좀 펀드 변경을 했다가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요약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게시글을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주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파워 블로거도 아니고 블로그를 가지고 뭘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구태여 좋아요를 누리거나 또는 뭐 댓글을 뭐 많이 달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취하셔서 나가시면은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변액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를 좀 바꿔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폭락장에서 변액보험을 어떻게 고객분들에게 설명하고 관리를 해드릴 거냐, 기존의 고객분들께는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라고 하는 거를 또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변액보험, 좋은 변액보험과 나쁜 변액보험을 상대적으로 어떤 변액보험이 좋은 상품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변액보험 사업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사업비에 대해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변액보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뭐가 되는 일이고 뭐가 안 되는 일인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시고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셨거나 변액보험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생기셨기를 기대합니다. 자, 제 부족한 강의를 4차시까지 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파이낸셜 에듀 배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